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강화와 처벌인 것 같아요. 특정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만드는 게 강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강화는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기분 좋은 자극, 칭찬 같은 걸 주는 거죠. 아, 칭찬이요? 반면에 부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 후에 싫어하는 자극, 예를 들어 숙제를 면제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불쾌한 걸 없애주는 겁니다. 아하, 싫어하는 걸 없애주는 것도 강화가 될 수 있군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둘 다 특정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반대로 처벌은 어떤 행동의 빈도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그럼 정적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뒤에 꾸중처럼 싫은 자극을 주는 거겠고요. 맞습니다. 부적 처벌은 반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TV 시청 금지처럼 좋아하는 걸 빼앗는 거겠네요. 타임아웃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것도 부적 처벌의 한 예인가요? 네, 맞아요. 타임아웃은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그 아이가 잠시 동안 어떤 강화도 받을 수 없는 좀 재미없는 환경으로 분리시키는 방식이죠. 이것도 일종의 제거성 벌, 즉 부적 처벌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강화를 사용할 때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개인에게 맞춰서 충분히 가치 있는 강화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효과가 커요. 즉각성, 일관성, 충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군요. 네, 처벌의 경우에도 즉각성과 일관성은 물론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강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왜 처벌을 받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주고 바람직한 대안 행동이 뭔지 알려주는 게 필수적입니다. 아, 대안행동 제시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특히 처벌 강도를 점점 세게 높여가는 방식은요. 그건 오히려 행동을 개선하기보다 내성만 키울 수 있어서 피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화를 언제 주느냐 하는 강화 스케줄도 행동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들었어요. 매번 강화를 주는 것보다 가끔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동을 처음 배울 때는 사실 계속적 강화, 즉, 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일단 행동이 학습되고 나면 그 행동을 꾸준히 유지시키는 데는 간헐적 강화, 그러니까 가끔씩 불규칙적으로 강화를 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해요. 흥미롭네요. 이 간헐적 강화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고정간격 강화는 월급처럼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강화가 주어지는 방식이고요. 네. 가변간격 강화는 시간 간격이 평균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언제 강화가 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죠. 예고 없는 쪽지 시험 같은 거요. 아, 네. 예측 불가능한 거군요. 그리고 고정 비율 강화는 생산량에 따른 성과급처럼 정해진 횟수의 반응을 보여야 강화가 주어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변 비율 강화는 슬롯머신처럼 평균적인 횟수는 있지만 정확히 몇 번 만에 강화가 올지 알 수 없는 방식입니다. 슬롯머신이요? 네. 이 가변 비율 강화가 반응률도 가장 높고 행동을 가장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 같은 행동에 끊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죠. 와, 그 원리를 아니까 왜 어떤 행동에 더 빠져드는지 이해가 되네요. 강화물 자체도 종류가 나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1차적 강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음식, 물, 따뜻함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직접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강화 효과를 갖는 것들입니다. 본능적인 거군요. 네. 반면에 2차적 강화물은 칭찬이나 돈, 토큰, 점수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원래는 중립적인 자극이었지만 1차적 강화물과 자꾸 연관되면서 학습을 통해 강화에 힘을 얻게 된 것들입니다. 아, 돈이나 칭찬이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학습된 강화물이라고 할 수 있죠. 행동주의가 불안이나 공포 같은 감정 문제에도 접근하는 방식이 참 흥미로웠어요.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기법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네, 체계적 둔감법은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불안 반응을 줄이는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세 단계요? 네, 첫 번째는 근육 이완 훈련이에요. 몸의 긴장을 스스로 조절해서 편안한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죠. 아, 몸을 먼저 이완시키는군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불안을 느끼는 상황들을 가장 덜 불안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심하게 불안한 것까지 순서대로 쭉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불안 수준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실제 둔감화 과정인데요.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방금 만든 불안 위계 목록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자극부터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으면 점차 더 높은 단계의 자극으로 나아가는 거죠. 상상만으로도 효과가 있나요? 네, 불안을 느끼는 대신 이완 반응을 하도록 반복해서 짝짓는 연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 자극에 대한 불안 반응을 없애나가는 원리입니다.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그럼 홍수법은 뭔가요? 이름만 들으면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홍수법은 체계적 둔감법과는 좀 다르게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회피 없이 충분히 오랫동안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확 노출시킨다고요? 괜찮을까요? 처음에는 불안이 급격히 높아지지만 회피하지 않고 그 상황에 계속 머무르다 보면 결국 불안 반응이 최고조에 달았다가 점차 줄어들고 소거된다는 원리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지도하에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기법입니다. 그렇군요. 혐오 치료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혐오 치료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예를 들어 과도한 음주 같은 행동을 할 때 동시에 매우 불쾌한 자극, 구토를 유발하는 약물 같은 것을 함께 경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 좀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 행동 자체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일종의 역조건 형성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요즘에는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을 만들거나 바꾸는 데 쓰이는 기법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맥 원리라는 게 있던데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네. 프리메 관리 아주 실용적이죠. 이건 뭐랄까, 아이들이 숙제처럼 덜 좋아하는 낮은 빈도의 행동을 먼저 하면 그 후에 게임처럼 더 좋아하고 자주 하는 높은 빈도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 좋아하는 활동을 보상으로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덜 좋아하는 활동의 강화물로 더 좋아하는 활동을 사용하는 거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활용하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행동 조성 혹은 조형은 어떤 기법인가요? 행동 조성은 목표화하는 행동이 좀 복잡하거나 한 번에 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그 목표 행동을 아주 작은 단계들로 잘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행동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반응을 보일 때마다 즉각적으로 강화를 해주는 거죠. 점진적으로 최종 목표 행동에 도달하도록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변 훈련 같은 경우에도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아, 단계를 밟아가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거군요. 복잡한 기술 가르칠 때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또 토큰 경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학교나 어떤 기관 같은 집단 환경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토큰 경제요? 스티커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스티커나 점수, 칩 같은 상징적인 강화물, 즉 토큰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큰을 일정 개수 이상 모으면 아이가 원하는 실제 보상, 예를 들어 간식이나 자유시간 같은 것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죠. 아, 체계적으로 보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네요. 네, 집단 내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별과 소거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변별은 비슷한 자극들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리고 상황에 맞게 다르게 반응하도록 배우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어른에게 인사하는 방식과 친구에게 인사하는 방식을 구분하는 것처럼요.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거군요. 네. 그리고 속어는 문제 행동을 했을 때 혹시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주어지던 강화 요인이 있었다면 그 강화를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 행동의 빈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떼쓰는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 등이 속어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강화를 없애서 행동을 줄이는 거군요.